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정책 성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7일 이 자제안법이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충분치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 더 인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의 연이자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18년 조선시대의 숙종은 이자율이 5할에 이르고 물가가 뛰어 백성들 삶이 어려워지자 이식제령을 선포하고 이자율은 연 2할을 넘길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고리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많았나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리로 인한 서민, 중소상인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제가 지난해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낮추자고 우리 민주당 176명 국회의원님께 친전을 보낸 이유입니다. 1962년에 이 자제안법이 제정됐을 때 최고이율이 연 20%였습니다. 결국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국가입니다. 대부업체들의 폭리는 제한하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공공배달액 배달특급이 누적 가맹점 3만 47개를 돌파한 것입니다. 올해 목표가 3만 9천 개였는데 반년 만에 목표치의 77%를 달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맹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6에서 13% 수준이지만 배달특급은 1%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수료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독점을 방치하면 공정가치는 무너지고 자유경쟁도 불가능해집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민생 성과들을 쌓아가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민생 해결이 정치의 제일 목적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실용적 민생 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서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삐뚤삐뚤 쓰신 답안지의 사진을 보며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며 당장의 생계 걱정하며 크고 작은 부당함과 모멸을 감내하며 삽니다. 악독한 특정 관리자 한 명의 문제는 나눌 것입니다. 뿌리 깊은 노동의 이중구조, 사람이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그래도 되는 일 더, 그래도 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40년 전 공장 다닐 때도 몇 대 맞았으면 맞았지, 이렇게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성장이 계속되고 기회가 희소해진 사회의 서러운 풍경입니다. 선거 기간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합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영화를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 누구도 견디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적은 없습니다. 누구도 서럽지 않은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꼭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분명한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